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 잘 나갈수록 더 낮춰야 한다. 예전에 배우 선우용유 씨가 한 후배한테 했던 조언인데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왜 하필 지금 한 유명 코미디언을 둘러싼 논란의 정중앙을 이 한 문장이 이렇게나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는 걸까요? 아, 정말 그 말이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코미디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입니다. 당신이 공유해준 그 유튜브 영상 기록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누가 뭘 했더다라 하는 가십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사건의 첫 폭로부터 시작해서 엇갈리는 주장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까지 마치 한 편의 스릴러처럼 전개돼요. 맞아요. 스릴러. 네,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유명인이라는 자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위기 관리의 교과서 같은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맞아요. 교과서인데 이게 좋은 예시인지 나쁜 예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진실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각자 어떤 카드를 내밀었고 또 그 카드들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소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거였잖아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였죠. 의사 면허가 없는 A씨, 소위 주사 아줌마라고 불렸던 인물이 연예인들한테 불법 의료 시술을 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그리고 거기서 박나래 씨의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나래 씨 측의 첫 반응은 빠르고 간결했어요. A씨가 당연히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인 줄 알았다. 속았을 뿐 고의는 없었다. 이거였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균열이 시작된 거죠. 아, 그 몰랐다는 거요? 네. 대한의사협회에 확인해 보니까 A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거든요. 이 팩트 하나가 나오자마자 몰랐다는 주장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팩트가 바로 나와버렸죠. 그리고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 금지까지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으로 고객 정보가 확보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연예부 기자의 손을 떠나서 강력계 형사의 책상 위 서류 파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A씨도 가만히 있진 않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악마의 편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격에 나섭니다. 네, 굉장히 격한 반응이었어요. 남편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카메라처럼 썼다. 제보자가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막만 슬쩍 의사로 바꿨다. 심지어 과도한 취재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소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여러 주장들 중에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핵심이요? 네, 바로 자신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CRPS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거였죠. 아, 그 병요? 네, 이게 아주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병인데 이것 때문에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주사기 잡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주장이네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박나래 씨가 주사를 맞았다는 주장하고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나는 놔줄 수 없는 몸이다 대 나는 맞았다.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여기에 A씨 남편까지 등판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박나래가 먼저 시상식을 앞두고 살 빼게 해달라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서 배신감이 더 크다는 말을 합니다. 아, 돈을 안 받았다. 네, 이 발언으로 사건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 의혹을 넘어서 인간적인 신뢰와 배신 이런 드라마로 번지기 시작한 거죠. 대중은 이제 누가 법을 어겼는가를 넘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글을 올리던 A씨가 며칠 뒤에 그 모든 글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싹 지워버려요. 맞아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죠. 배경음악은 또 거짓과 진실의 사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복선언인가요? 아니면 2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공인가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취한 전략적인 후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전략적인 거다. 네.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이제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는 그 침묵과 상징적인 이미지가 수많은 해명글보다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처럼요. A씨가 이렇게 SNS에서 상징적인 메시지만 남기고 침묵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제 진실이 뭔지 더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렇죠. 바로 박나래 씨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전 매니저의 입에서 말이죠. 이 전 매니저의 증언이 사실상 게임의 판도를 그냥 바꿨죠. 네, 완전히 바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나도 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등장하죠. 맞아요. 예를 들면 해외 촬영 때였는데 박나래 씨가 공항 화장실에서 링거를 맞고 나오느라 촬영팀 합류가 늦어졌다. 상상해보세요. 공항 화장실에서 링거라니. 와, 너무 생생한 그림이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죠. 또 국내 촬영장 대기실에서도 몇 시간씩 링거를 맞는 걸 여러 번 봤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이건 이 일이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거의 루틴에 가까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단순히 시술을 밟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 본인이 직접 필요한 약품 이름이랑 정확한 용량까지 언급하면서 수개월치 약을 받아갔다는 그런 정황 증언이 나온 겁니다. 와우. 이 대목에서 대중이 받은 충격이 컸어요. 속아서 맞았다는 피해자의 이미지에서 이제 뭐랄까 본인이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한 관리의 주체, 이 이미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의사인 줄 알았어요라는 그 방어막이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전 매니저의 증언 이후에 대중의 질문이 바뀝니다. 박나래는 속았는가?에서 박나래에게 책임은 없는가?로요. 그렇죠.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는군요. 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본인 몸에 들어가는 약물 이름하고 용량까지 직접 챙길 정도였다면 시술자의 자격증 하나 확인하지 않은 건 공인으로서의 책임 방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관리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박나래 관리 리스크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한 거죠. 이건 이제 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서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주변 사람과 시스템 관리에 얼마나 허점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의혹이 번진 겁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박나래 씨 측에서는 정말 엄청난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죠. 이거는 그냥 입장문을 내겠다고 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대형 로펌 선임은 이 사건이 감정의 영역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오직 법의 논리로만 다루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사실 이게 최근 연예계 위기 관리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과거에는 논란이 터지면 진심 어린 사과로 여론을 달래는 게 정석이었다면 지금은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투입해서 논란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진실을 가리는 싸움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싸움으로 대중이 감정적으로 끼어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대중 입장에서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론에 더 큰 의구심을 안겨준 측면이 있죠. 정말 떳떳하다면 왜 저렇게까지라는 질문을 낳았으니까요.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이 되면서 논란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말 얘기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는데 그 A씨의 SNS 네, 그 팔로잉 목록이요. 딱 3명입니다. 전현무, 키, 그리고 박나래.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기묘한 지점이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고 계산된 메시지라고 단정하기엔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 3이 만들어내는 그 불편함과 찜찜함을 사람들은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필 나 혼자 산다로 묶이는 이 3명일까? 그렇죠. 이 침묵의 목록이 다음 타깃에 대한 경고일까? 아니면 자신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상계일까? 온갖 추측을 낳게 만드는 뭐랄까 소셜미디어 시대의 가장 세련된 형태의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정작 사건의 가장 중심이 있는 박나래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반박도 없는 완벽한 침묵이죠. 그 침묵 역시 계산된 전략일 겁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언에 따라서 섣부른 입장 표명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말을 아끼는 거겠죠? 법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공적인 책임이 거론되는 사안에서 당사자의 침묵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책임 회피 또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소통의 공백은 결국 더 큰 의혹과 불신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우용여 씨의 그 말로 다시 돌아가네요. 잘 나갈 때 사람은 가장 많이 기록된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실수나 방심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결론이 어떻게 나든 몇 년 뒤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A씨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박나래 씨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판결문 내용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보여준 태도를 기억할 겁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한 선택, 법의 방패 뒤에 숨기로 한 선택, 그리고 침묵으로 버티기로 한 그 선택들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로 남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당신이 만약 그 위치에 있었다면 당신의 커리어와 모든 것이 걸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